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날의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네, 설 연휴 이후로 첫 명인들의 복귀인데요. 설 연휴 이후로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뿐이 아니라 지금 설 연휴 이후로 계속 시장이 상승세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분위기 그리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항상 우리가 너무 분위기에만 취하지 말고 항상 객관적으로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마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0.5% 상승한 2201포인트로 이제 오늘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더 강했습니다. 1.28% 상승해서 739포인트, 어느새 700포인트를 훌쩍 넘겨버렸네요. 양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쳤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고 또 수급도 이제 코스닥에 좀 많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좀 그 일봉 차트를 보면서 최근에 또 흐름이 어땠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이제 제가 선을 이렇게 코스닥입니다. 예, 제가 이제 실수했네. 코스닥 차트를 먼저 가졌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먼저 코스닥의 어떤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차트가 작년에 저점 찍고 올해 그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서 저점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 아래선만 2개 그어드렸는데 이 위에 선을 하나 더 그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좀 쉽지 않은 어떤 그 지수의 어떤 저항권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5일선을 타면서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막 갖고 있는 종목을 매도한다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다. 이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막 거세게 막 올라오고 양봉 그리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 그냥 이제 그 분위기에만 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물량을 좀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끌고 와줬던 섹터가 지금 IT랑 제약바이오의 어떤 종목들이잖아요. 저항을 받을 때는 역시나 IT와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그 나머지 다른 섹터라든지 테마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을 먼저 가져왔고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코스피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최근에 좀 상승 그 힘이 좀 둔화됐습니다. 여기 위에 저항 라인 때 제가 빨간 선으로 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여기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3일 동안 지금 보시면 음봉이 발생하죠. 예. 여기 이제 저항대에서 어느 정도 그 해외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저항을 받았습니다. 파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갭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여긴 저항 라인대이기 때문에 코스피를 이끌어주는 섹터는 역시나 IT입니다. IT 대형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어떤 탄력은 조금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둔화되니까 코스닥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들도. 그런 걸 좀 연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흐름을 좀 판단하시면서 종목을 또 거기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휴기니까 기간도 이제 좀 길었는데, 이제 먼저 나스닥 흐름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라왔어요. 예, 정말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스닥의 고점대가 여기 형성돼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중장기 이평선 라인 저항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양봉으로 지금 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돌파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합니다. 특히나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좀 탁 이렇게 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호적인데 역시나 이 전고점 부근 때 요 정도 8,000선, 요 정도 선에서는
저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예, 여기 라인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여기서 뭐 그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는 안 된다. 예, 어느 정도 좀 저항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게 역시나 기술주의 어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의 어떤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좀 이쪽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우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우 지수도 진짜 다 올라왔습니다. 예, 이 정도 라인 때까지 지금 올라와가지고 여기 중장기 이평선을 가볍게 그냥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나스닥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예, 빨간색 이 중장기 이평선을 팍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오를 정도의 어떤 지금 시장 분위기, 글로벌 분위기 그리고 유동성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스닥과 함께 괜찮은 흐름인데 역시나 전고점에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 예, 저는 요걸 좀 얘기를 드리고 그렇다고 급락 파동이 나온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급락 파동까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 증시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요. 예, 상해 종합 증시 역시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중요합니다. 미중 간의 협상 자체가 더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출하는 구조니까요. 미국에 세 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흐름이 중요한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일단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서 턴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결국은 저번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격을 줄이는 과정에 지금 명확하게 상해 증시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이 이격을 줄이는 과정은 뭐 단기간에 여기서 추락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돌변하거나 이러진 않다는 거예요. 예. 어떤 기술적인 어떤 패턴, 흐름 이런 어떤 원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런 패턴에서는 급격하게 바뀌진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뭐 국내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안정화된 어떤 국면이다. 안정화된. 그러니까 막 갑자기 돌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예,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해가지고 최근에 좀 종목 투자에 있어가지고 좀 공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이 국내 시장 그리고 이렇게 해외 시장 상황이 급변하긴 좀 어려운 좀 안정화된 국면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면도 최근에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수급부터 먼저 한번 간단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시장은 뭐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자금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예, 300억 정도 순매도면 뭐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52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의 캐파를 따진다면 1,500억 정도의 규모는 제가 볼 땐 코스피 쪽으로 친다면 한 5천억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순매수 규모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 역시나 이제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제 보였다는 부분들, 그게 이제 IT 쪽에 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다는 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는 이제 IT 섹터, 전기전자 섹터가 추세적으로 상방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종목 섹터 쪽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급일지에 대한 어떤 부분은 조금 저는 하여튼 아직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항상 체크드리는 부분이 또 이제 프로그램, 기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들 있죠. 예, 그걸 좀 최근 동향을 체크해드리면 먼저 이제 코스피 쪽입니다. 코스피 쪽 결국 차익보다 비차익이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박스로 시총 상위주들 묶음으로 들어오는 이제 비차익 순매수 규모가 최근에 계속 올라오다가 이틀간 이게 코스피입니다. 이틀간 오히려 빠지고 있죠.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밸류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재밌는 현상이 뭡니까? 여기 지금은 이제 코스닥의 프로그램 수급입니다. 코스닥의 프로그램 수급이 그래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빠지긴 했지만 보십시오. 추이 자체가 순매수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규모에 비해 가지고 500억, 1,200억, 오늘 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900억이 비차익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시총 상위주들,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가 쫙 올랐지 않습니까? IT도 올랐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급들이 지금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들어오고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 쪽에 밸류가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코스닥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수급, 지금 시장은 굉장히 수급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어떤 시장이다는 걸 지금 여기 코스닥에서도 오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거죠. 안정화된 거고. 수급으로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이제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투자하는데 좀 안정화된 어떤 국면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움직임이 이제 특징적이었던 이제 섹터 테마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IT를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도체 IT 이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랄까요 의미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기술적인 흐름을 좀 먼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아까 지수처럼 여기 중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죠. 이 정확히 이제 얘기를 드리면 삼성전자가 이제 연초에 여기 부근이죠. 연초에 퍼가 6.6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10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10배 수준. 그러면 글로벌 비교 기업들하고 이제 쳤을 때 저평가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빠지거나 위에서 저항을 받는 겁니다. 투자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죠. 밸류 매력이 떨어졌어요. 여기 연초에 한 4배 정도 됐습니다. 퍼가. 주가 수익 배율이죠. 퍼가 4배였는데 최근에 주가 올라오면서 7배로 올라왔습니다. 밸류 매력이 없어요. 마이크론하고 비교했을 때도 미국의 이제 반도체에서 마이크론하고 비교했을 때도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밸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수급이 어떻습니까? 그래, IT를 수급으로 밀려 올리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밸류가 올라왔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테스 같은 게 뜨는 거 아닙니까? 테스. 중소형급이죠.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 쪽에 이제 투자를 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기조가 보이면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소재주보다는 장비주들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이 이제 테스고요. 이 테스라는 종목이 예전에 4만 원 갔던 종목입니다. 4만 원 갔던 종목이 지금 보시면 최근에 1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던 거죠. 이게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 종목이 상한가 치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고요.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는 확신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만큼 이 반도체 장비군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낙폭과대로 이게 보면 당일날 수급이 밀어 올린 거예요. 이게 특정 세력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막 몰려드는 겁니다. 수급이 이제 저평가, 저가, 메리트, 낙폭과대. 그래서 지금 IT 종목들,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불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급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소재주들까지 수급이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추세적인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 시장에 반도체 이제 장비주들 오늘 상승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해석은 요 정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차트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계속 폭락 뒤에 반등이 거세게 나오는 거.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그 강했던 섹터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뭐 IT 섹터도 있지만 외국인의 프로그램 비차익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보시는 이제 차트가 이제 바이로메드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국내에서 임상하고 있거나 이제 그냥 별볼이 없는 임상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기업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이 오른다는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우상향이에요. 지금 바이로메드가. 예.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단순히 지수만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지수에 연동된 수급만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우리가 투자 관점을 볼 수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른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투자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배열로 우상향 패턴 그리고 임상이 3상 막바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그럼 이제 결과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올 기대감이 불겠죠. 그래서 바이로메드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외국인 소진율이 17%를 돌파했습니다. 예, 이거는 단순히 프로그램 수급만으로 올릴 수 있는 지분율은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메지온입니다. 이 기업도 기술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예, 오늘도 이제 2.5%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이제 신고가 10만 원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지수와 관련 없이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또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올리고, 예,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끝이 어딜까요? 끝이 어딜까요? 이런 기업은 끝이 어딜까요? 이런 기업은 임상 3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는 모습이 나올 때, 예, 큰 모습이 나올 때 끝이 시세의 어떤 끝자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조정받거나 할 때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종목들이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인 것 중에서 이 바이로메드하고 이 메지오는 우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소입니다. 수소차 관련된 테마주들. 오늘 뭐 그렇게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만한 어떤 위치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1월 달에 이제 큰 어떤 파동을 한번 그렸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차트가 EM코리아 차트인데요. 보시면 파동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어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 두 가지 조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수소 관련된 정책 테마, 이 정책주로서 움직인 이 큰 어떤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테마 섹터는 그 한 번의 파동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차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이 어디 선에서 조정이 멈출까를 계속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게 다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가 기다릴 것인가? 지금 전체적인 지금 국내 시장의 수급 상황 속에서는 지금 IT에 몰렸다가 제약바이오 몰렸다가 지금 또 대북 관련된 호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차례가 오려면 이게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좀 거쳐야 되고요.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어떤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유니크라는 종목인데 수소차의 대표적인 또 대장주군이었죠. 이렇게 한 3, 4배 정도 주가 올랐다가 최근에 한 3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저점 라인 때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대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V자로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2차 파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옆으로 기고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장 순환 차원에서 수급 순환 차원에서 이제 수소의 차례가 됐다. 그 타이밍에 이제 2차 파동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렇게 좀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인들의 해안으로 이제 전략 관심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월 달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멘텀으로는 역시 이제 2차 북미 회담이라 관련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뭐랄까요? 그 시세가 크게 터진 것도 있지만 이제 크게 터지지 않은 종목도 많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됐던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거의 전쟁 직전의 그런 분위기가 연출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평화의 무드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메이저 수급들, 큰 자금들, 덩어리들이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던 트렌드였어요. 테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바짝 매집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형태로 이제 시세가 만들어졌었고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차트가 대체적으로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지금 데아티아이라는 이제 종목 차트인데요. 데아티아이라는 종목 차트인데 1차 북미회담 뒤로는 쭉 밀어버리는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산을 만들고 최근에 다시 일어났던 이 데아티아이 같은 차트의 모습들이 대체적인 현재 이 대북 경협주, 대북주의 지금 주가의 패턴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전고점 부근에 있거나 아니면 그 아랫단에 있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데아티아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3배, 4배 이상의 대시세를 내지 않았던 그런 부문, 종목들이 최근에 그 박스권 돌파,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최근에 아난티가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난티 같은 이 강한 흐름, 제2의 아난티의 모습을 띠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분명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주식은 기대감,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주가의 퍼포먼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글로벌적인 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굉장한 이벤트, 경제적인 이벤트일 수 있는 거죠. 이걸 메이저 자금이 놓칠 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아난티와 같은 주가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종목들은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3배 이상의 시세를 내지 않은 부문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의 궤적을 이제 간단히 도식화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이런 시세를 냈다가 꺾였다가 여기서 요때 매물을 받아내려고 두 번째 산을 만들고 최근에 점진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의 종목들이 제2의 아난티와 같은 주가 궤적을 보이는 기업들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분명 북미 정상회담 이전,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다음 주 초 안으로는 매수를 하신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군들이 여전히 지금 남북 경협, 대북주 안에서는 매집 과정에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제가 볼 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명의대로 복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그동안 큰 자금을 운용하는 큰 손들 자금, 메이저 자금들도 준비된 시세들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라 생각하고요. 2차 북미회담 관련된 종목들을 어느 정도는 한번 담아두시는 전략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명의대로 복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